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대청댐 수문이 8년 만에 모두 열렸습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처음엔 수문 2개만 열었는데 호수로 유입되는 빗물이 많아지면서 6개 모두를 연 겁니다. 대청호는 바다를 연상케 할 만큼 거대한 수역을 이뤘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수에 갇혀있던 물이 수문을 통해 콸콸 쏟아집니다. 지난 17일부터 대청댐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1초에 800톤 규모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수문 2개를 열어 초당 500톤을 빼냈는데 빗물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600톤으로 늘렸고 어제 오후 5시부터는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800톤씩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대청댐 수문 6개를 모두 연 건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수문 개방 이후 방류량은 2억 9천 톤에 이릅니다. 덕분에 상시 만수위 76.5m에 근접했던 대청댐 수위는 74.3m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2억 5천만 톤의 홍수 조절을 위한 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절 용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청호 유역에 25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호수는 거대한 바다를 연상케 할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방류 종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이 다시 한번 국민적 이목의 중심에 섰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지역별로 조금씩 온도차가 나지만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정파와 소지역주의를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수도에 있어야 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투표와 개헌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면 설령 2004년 때처럼 헌법 소원이 제기돼도 이번엔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던 시점에 이런 제안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야당 설득이 선결 과제입니다. 책임이 있는 대안을 좀 내놓고 그리고 이제 당론으로 확정을 하는 것을 충청권에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한때 한 해 3, 4천 명씩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된 충북 입장에서는 이른바 들러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란 대의와 보다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소모적 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라고 하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어차피 도시가 커지면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청주하고 세종시하고는 아주 가깝게 근접돼 있기 때문에 불과 나흘 만에 불이 붙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으로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줍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학교 측은 되레 비용이 증가했지만 학교보다 학생들의 시름을 더 크게 생각한 건데요. 청주대와 서원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등록금 반환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한국교통대가 총학생회와 등록금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1학기 등록금의 10%를 긴급재난지원 장학금으로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장학금 지급 규모는 9억 원. 여기에 교직원 성금 등으로 1억 원을 마련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1,000여 명에게 1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가운데 이런 재난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협약서에 담긴 내용대로 더욱더 학업에 열중하면서 총학생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 측과 협의하여 지난달 건국대가 첫 테이프를 끄는 대학 등록금 반환이 도내 대학가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도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대가 반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한국교통대가 동참에 나선 겁니다. 이어 청주대와 서원대도 등록금 반환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총학생회와 여태까지 수차례 그 실무 협의를 진행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도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의 참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교육부의 예산 지원까지 뒷받침되면서 도내 대학들의 동참 행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이 찾는 여름 별미인 서해안의 여름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까지 2시간 이내 수송도 가능해 횟감으로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현지에서 여름 오징어도 맛보면 어떨까요? 다만 수확량이 줄어서 가격은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TJB 조상원 기자입니다. 태안 신지랑이 오징어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경매에 나온 물량만 6천여 상자입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도 경매 시간에 맞춰 오징어를 내려놓기 바쁩니다. 요즘 서해안의 오징어 배들은 약 100여 척으로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가 마무리되면서 모두 서해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은 지난해보다 제법 올랐습니다. 동해안 오징어가 태풍으로 경매가 기준 20마리 한 상자에 2만 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요즘 서해안 오징어는 4만 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20%가 넘게 줄어든 반면 값은 40% 가까운 1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수요까지 들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히는 오징어들이 전국 산지로 다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수요들이 많고 부르는 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경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상인들은 아직 초기인데다 잦은 비로 조업을 제대로 못해 값이 올랐지만 8월 성어기가 되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도 좀 적고 그런데 8월 초부터는 양이 많고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굵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싸게 잡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의 오징어 잡이는 10월 초까지 이어지는데 8월 하순부터는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 한 상자에 8, 9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기 때문에 8월 초 중순이 가장 싼 값에 싱싱한 오징어를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편의점 간편식은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제법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짜고 열량도 높아서 건강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이름도 재료도 강원도에서 생산된 산나물로 만든 간편식이 개발됐습니다. 소비자나 자치단체, 농가 모두 기대가 큽니다. 보도에 지원 최도니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편의점에서 파는 여느 도시락 삼각김밥과 다를 바 없지만 안은 조금 특별합니다. 밥도, 김밥 속도 홍천에서 생산된 곤드레가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음식의 간편함은 물론 맛의 건강함까지 잡았습니다. 이름도 아예 홍천 곤드레로 시작합니다. 편의점 상품 이름에 특정 지역 농산물이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천군과 국내 대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상생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소비자 선호도와 맞아야 되고 또 기본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고 또 다른 조건도 맞출 수 있도록 이번에 납품된 홍천산 건곤드레는 1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14,00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강원도 산나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큰돈 들이지 않고 지역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의 기대가 큽니다. 확실한 판로가 생기면서 때만 되면 고민해야 하는 생산량 걱정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편의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생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소득도 많이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홍천군은 곤드레에 이어 찰옥수수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간편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온뉴스 추동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마음까지 흐린 하루였는데요. 이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40에서 100mm 정도가 되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다만 내일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얇은 외투는 꺼내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살펴보시면 토요일 오전쯤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중복인 일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터라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막바지 장맛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등이 손잡고 기생생물 자원 세계은행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퇴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기생충이 어떤 이유로 다른 대접을 받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충북대 의과대학 의학과 엄기선 교수, 또 맹은영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영화 기생충은 주목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목을 벌써 받았고요. 근데 실제 기생충도 주목을 받고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요새 정말 저희한테 행운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생충이 많이 있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생충을 많이 퇴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없애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우리 전후에 우리나라의 감염률이 약 80%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2% 이내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기생충이 요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관심을 다시 받게 됐느냐. 네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궁금합니다. 네. 네. 전통적인 기생충학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줄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기생충 관리 모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도 전부 줄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전히 세계에는 약 11억 명이 되는 그 후진국형 기생충이 이제 토양맥에성 기생충이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고 네. 2015년도에 노벨상을 탄 것이 그 말라리아와 사상충 약을 개발해서 탔거든요. 네. 이 두 기생충 전부 사람한테 굉장히 해로운 기생충이고 특히 말라리아는 연간 아직도 50만 명씩 죽게 하는 그런 기생충이고요. 네. 그리고 사상충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기생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차 목적이 이제 기생충 학문의 목적이 기생충 퇴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시약을 만들고 또 치료약제를 만들고 그럴 때 이 기생충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생충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을 일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왜 이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다시 받느냐 하는 네. 거는 밀레니엄 2000년으로 접어들면서 연구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기생충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생충을 가지고 다른 기생충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네. 기생충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질환을 치료를 하는데 예를 들면 네. 사람한테 있는 알러지라든지 네. 이거는 기생충하고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러지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크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네. 잘 알려진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아, 기생충을 연구했더니. 네. 네. 그래서 밀레니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돼지의 편충을 사람한테 그 몸속에다 일부러 감염을 시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사람 몸을 돌아다니면서 면역계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거겠네요. 그러면은 기생충이 감염됐으니까 안 좋은 걸로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자가 면역 질환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병을 낫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려서 이런 그 새로운 용도가 생겨난 것이 최근에 이 기생충이 각광받게 된 이유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그 질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도 적어도 100개 이상 되거든요. 네. 종류가 아주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근에는 기생충학자들이 비만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 되나요? 비만도 치료가 되나요? 기생충으로? 연구에서는요. 그 네. 결과가 적어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치매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굉장히 창의적인 연구들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병도 치료하고 네. 뭐 비만도 치료할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겠네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을 또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많이 모아놔야겠네요. 수집을 많이 모아야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기생충과 관련된 질문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생충은 친숙합니다. 말은. 네. 근데 일단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생충이란 어떤 건가요? 기생충이란 네. 이제 과학적인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다른 생물체의 네. 체표 또는 체내에서 몸 밖 또는 몸 안에서 네. 자기 생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숙주의 그 영양물질을 탈취하면서 살아가는 생물체를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파라사이트라는 단어를 영화. 네, 많이 네. 들어보셨죠. 그 영화 때문에 이 단어가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파라 하는 것은 옆에, 시토스는 먹다. 그래서 옆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영양물질을 뺏어 먹는 것이 파라사이트라는 거예요. 기생충. 기생해서. 네. 그래서 이 학문 분야는 그 의학 분야에 별도의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생충학이라는 분야가. 네. 자, 이 기생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왔는데요. 그 지난 14일이었죠, 과장님. 네. 그 충청북도와 충북대 그리고 대한기생충학 열의학회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체결한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요. 네. 대한민국에 그것도 충북에 그 기생생물 자원 세계은행을 설립하자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생충이 아니라 저희는 기생생물 자원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보통 기생충이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기생충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런 연구 자원이 되고 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요. 기생생물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기생생물 자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사업화하는 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기생생물 자원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네. 좀 관리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교수님과 같이 해보기 위해서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이 지금 저희가 충북대와 저희 그리고 학회 세 군데서 하는데요. 각각의 역할로 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는 이제 그 관련되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을 하고요. 학교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생생물 자원 은행이 있어요. 네. 그거를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관련되는 뭐 시스템도 만들고 표준화 작업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생생물 자원 은행이라는 세계 은행이라는 걸 구축을 한다고 보면 학회에서는 이제 그게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그게 세계 은행으로 발전시킬 수 네.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생생물 자원 은행을 이제 세계 은행으로까지 발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협력을 한 건데 그럼 기존의 기생생물 자원 은행이라는 게 충북대 안에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걸 교수님이 처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2005년도에 네. 처음 만들었죠. 아, 15년 전에. 근데 이게 어떤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기생생물 자원은행 그때 만들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2005년도예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그 동기는 네. 실제로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1995년도에 제가 미국의 기생충병 연구소에 연수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생충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부럽다. 이거는 꼭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선진국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생물 자원도 다 보존을 해놓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1800년대 말에 벌써 시작된 거예요. 100년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금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으로 이전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럽다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근데 당장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2000년 밀레니엄이 오면서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막 여행도 하고 막 그렇지 않을 때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유럽으로 테마 여행을 갔는데 그게 이제 영국 대형박물관으로 가고 거기 이제 굉장히 큰 기생충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도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스위스에도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그런 데를 이제 테마 여행을 하면서 다 둘러보고 그러고서 2003년도에 도전을 했어요. 정부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이거 다 퇴치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뭘 모은다 그러느냐. 아직 그 개념이 없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2년 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2005년도에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때도 은행이라는 거는 세계 처음이었고 지금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동기로 만들게 됐고 실제로는 그때까지 이제 여러 해 동안 저희 그 연구 주제가 촌충이었거든요. 전 세계에 촌충을 많이 모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반이 된 거죠. 촌충이라는 건 기생충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리본 벌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게 마디벌레예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이제 마디 촌자를 써서 사람 몸에서 이제 자꾸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촌충이라고 부르는데 조충도 같은 거예요. 조충은 그 학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데 우리 몸속에 마디가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끈 조자 조충을 더 선호하고 그 보통 일반인들은 촌충을 선호하고 그러나 두 개가 복수 표준어예요. 같은 말이군요. 네, 같은 말이에요. 어느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생물 자원은행을 최초로 만드시고 이제 그거를 세계 은행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한 게 이제 방금 전에 맺은 업무 협약인데 그러면 기생생물 자원 세계 은행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거를 15년 동안을 하는 동안 느낀 게 있는데요. 이게 꼭 우리나라 학자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얻어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기생충을 얻어와야 되는군요. 그럼요. 원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특히 사람한테서 나온 기생충이라 그러면 얻기가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함을 느낀 것처럼 다른 외국의 학자들도 똑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15년을 이제 그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올해가 이제 끝난 해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그거를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러고서 이거를 적극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신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다행으로 느끼는데 이거를 특별히 도에서도 바이오 산업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저 과장님 계신 데가 거긴데요. 네. 여기에서 적극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바이오 산업국처럼 이렇게 국 레벨로 유지하는 데가 지자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충북에 충북 과학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북의 중요한 과학 그 주제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드디어 이 세계은행의 꿈을 이제 펼 수 있게가 됐는데 그 점에서 도 관계자하고 지사님하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에서는 이제 어떤 기생충의 미래를 또 보고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한 건데 그동안 이제 기생생물 관련 사업이 뭐 좀 도에서는 추진된 게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기생생물이라고 하는 것 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충북대학교와 방글라데시 간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방글라데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이쪽은 아직 감염병,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인한 감염병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관련되는 기생생물에 대한 뱅킹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충북대학교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립대가 같이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그렇게 기생생물과 관련한 학술 행사도 좀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충북이 바이오 이제 산업 거의 핵심 산업인데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기생충 산업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또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 그 연구에서 발견한 기생충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생충을? 그게 아시아 조충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아 조충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촌충이라고 하셔도 네.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1993년에 이 충북에서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인류의 새로운 기생충이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그 기생충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1993년 이전의 의학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서 네. 이걸 다루고 있고 모든 그 의과 대학생들이 다 배우고 있죠. 그러한 신종 기생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신종 기생충인 아시아 조충을 발견하셨는데 네. 그 발견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발견을 통해서 어떤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정말 그 의미 있는 기생충이에요. 네네. 사실은 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네. 대학원생 시절부터. 네. 그랬는데 이게 211년 만에 그 밝히는 기생충이 돼서 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충은 갈고리촌충이 우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청충도 있어요. 그 두 개는 전부 예전에 발견된 거예요. 하나는 1758년에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린네가 기록해 놓은 기생충이고요. 그리고 민촌충은 1782년에 독일의 괴제가 발견한 기생충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무려 211년 후에 아시아 촌충이 처음
저 세상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내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발견자가 엄기선 저하고 또 저의 은사님이 임한종인데 네. &임 그렇게 해서 발견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교과서를 바꿔놓을 내용이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오늘 기생충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연구를 해서 뭐 의학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걸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신기해서 여쭤볼 게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북도가 앞으로 이 기생충과 관련된 분야를 더 발전시킬 이제 계획이신데요. 세계은행 구축까지 충청북도가 좀 어떤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세계은행을 구축하겠다는 걸 발표는 했고요. 네. 저희가 당장 내년도부터 1차적으로 그 국비 사업을 확보를 해서 네. 그걸 만드는 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기술부에 예산을 올려놨고요. 이제 그게 기재부 심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우선 하반기에는 좀 그거에 총력을 좀 다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학술 행사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그런 연구 지원 사업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생생물에 대한 연구나 그거에 대한 사업화들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생소한 기생생물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좀 저희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북대 의과대 의학과 엄기선 교수, 맹은영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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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